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러분들 더위 안 먹고 잘 계시나요? 저는 이제 체력이 딸려가지고 요즘 헬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있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몇 년 전부터 급발진 관련돼서 이슈가 많더라고요. 작년에는 그 강릉에 있는 급발진 사고 있었죠. 그게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었고 기사를 제가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저한테나 또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한번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어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EDR이라고 하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모듈 있죠. 이게 자동차 속에 들어가는 블랙박스와 같은 겁니다. 이 EDR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차량의 그 감속 그리고 가속, 연료 분사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고 시점 전후로 해서 이런 걸 분석해서 이게 사용자 과실인지 또는 차량 결함인지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고 부릅니다. 그 EDR이라고 하죠. 줄여서. 자, 그런데 이 EDR을 분석한다고 해도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가까이 피해자 쪽에서 항상 형사나 또는 민사소송 통해서 계속해서 이 CCBB를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EDR을 통해서 뭔가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명확하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은 있을 텐데 그게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EDR 데이터에 거의 의존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한 부분, 이게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자동차 측에서는 보통 운전자 과실로 이제 뭐 약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운전자 측에서는 차량 결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오랜 조사 끝에 보면 뭐 사용자 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었고, 보면 차량 결함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랑은 상관없이, 즉 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그 억울한 쪽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나 뭐 운전자 할 것 없이 잘잘못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크니까. 자동차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운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 운전자 측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차량이 넘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가속 페달을 계속 밟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서 운전자 측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례도 있거든요, 실제로. 자, 이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지금 이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EDR 데이터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 CCBB를 가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급발진 사건의 이 쟁점은 뭐냐면 결국 운전자 과실 여부거든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만약에 그럼 무조건 자동차 결함 쪽으로 갈 테니까요. 이게 대부분 이분법적 사고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용자가 내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다. 즉 가속할 땐 가속하고 뭐 감속할 땐 감속 페달을 밟았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사실 자동차 쪽에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즉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게 가속 페달을 내가 밟았는지, 정확하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 부분이 항상 사건의 쟁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급발진 사고들 일단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차량 제조사나 뭐 나이 이런 거에 상관없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사건들을 보면은. 그리고 자동차사나 운전차 양측 모두 이제 납득을 못해요. 예, 자기 본인 과실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법적 분쟁으로 번집니다, 이게. 즉,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인명사고도 발생하니까.
이게 시간은 어떻냐면 이제 급발진 시작하면서부터 충돌, 그러니까 실제 사고가 날 때까지 시간은 보통 몇 초에서 30초까지 꽤 긴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운전자가 이제 핸들을 틀면서 충돌을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명확한 근거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게요. 차의 문을 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동차가. 결국 요 안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가려져 있잖아요. 이걸 제가 카메라를 달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시점 전후로 해서 찍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한번 가정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런데 핸들이라든지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센터 쪽에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리는 부분이 많아서 명확하게 이거 가지고는 뭔가 안 보이잖아요, 페달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서는 뭔가 찍을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 안쪽에 찍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서 이 안쪽에다가 한번 카메라 설치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히죠. 그런데 사람 발이 이걸 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자 이게 브레이크고 엑셀인데 가속 페달인데 이걸 어떤 걸 밟았는지 이 사용자가 여기 신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찍으면은 아마 안 찍힐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 안쪽에다 카메라를 제가 설치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설치해서 이쪽 방향으로 찍는 거죠, 카메라로. 쉽게 생각해서 블랙박스의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찍었더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80p 이상의 해상도, 굉장히 고해상도로 찍은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먼저 한번 가속 페달을 한번 밟은 걸 한번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되게 명확하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랑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되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실시간으로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보려고 이미지 퀄리티라든지 해상도를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굉장히 고해상도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실제로 가속이니 감속이니 어떤 걸 밟았는지에 따라서 명확하게 쟁점이 갈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상도를 640, 480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스트리트 파이터 할 때 그때 해상도 수준으로 낮춰봤습니다. 굉장히 저해상도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저해상도 사진인데 얼마든지 육안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즉 이 데이터는 그렇게 데이터 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VGA 해상도 수준이면 충분하더라. 확인이 되더라. 육안으로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더 줄이기 위해서 용량을 JPG로 한번 압축해봤어요. JPG 퀄리티 50을 주고 압축했는데도 명확하게 나오죠. 이 정도면 완전 저품질의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품질의 데이터로도 얼마든지 가속과 감속, 그 순간에 가속과 감속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화질이면은 제가 기술이 없지만 초당 30프레임 놓고 핸드폰 아무리 안 좋은 핸드폰으로 찍는다 하더라도 설사 지금 뭐 중고가 10만원도 안 하는 그런 핸드폰으로 찍는다 하더라도 며칠 동안 저장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차량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 시점, 몇 시에 대체 일어났는지 그 시계열 데이터는 자동차의 내부 전자계통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계열 데이터를 같이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가 예를 들어 13시 45분 33초를 가리키는데 그 시점에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급발진이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 CCTV를 가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건 뭐다? 자동차 급발진의 이 쟁점이 되는 사용자의 과실,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또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이런 블랙박스, 차 밑쪽에 운전석 밑쪽에 블랙박스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냐? 결국 이 시각적인 데이터 있죠. 영상 데이터. 그 다음에 자동차 내부에서 제공해주는 시계열 데이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CCTV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 아이디어일 뿐입니다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딱 봐도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변이량 자체가 굉장히 작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보면 발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아주 고용량의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JPEG으로 압축한 거 보여드렸는데 그 정도의 퀄리티, 저 수준의 퀄리티로도 얼마든지 실제 사건에서 근거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코더 효율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1080p로도 해도 되지만 그 이상도 충분히, 그 이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저품질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현 시 비용 발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만원 이하로 충분히 가능해요. 자동차 내부의 전자계통에서 시계열 데이터 받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설치해서 카메라 설치하고 SD카드 쪼맨한 것만 있으면 충분히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고 그 전후만 사실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론을 이제 얘기해드리면 현 상태는 급발진 사고가 있어도 책임을 가릴 수 있는 그 시시비비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억울한 면이 항상 있는 거죠. 자동차 회사도 억울하고 운전자도 억울하고 사실 근거가 있으면 억울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본인 잘못이란 걸 아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제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운전석 아래쪽에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이 블랙박스는 급발진 사고 및 원인 분석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때 그 기술적 어떤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굉장히 낮은 기술 수준의 그 다음에 저비용의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요거를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설치를 해서 딱 나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동차는 사람들이 믿고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